이런 기회는 없다. 3거래일 마지막 날 장투로 들어갔던 종목들 중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한 후에 아시아나 항공에 말 그대로 풀베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찾아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인간의 탐욕,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금주에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좀 늦게 본 영화가 있었는데 류준열 주연의 돈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기대했던 작품이었을 것 같은데요. 보신 분들에 따라서 다 평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원래 영화에 바랬던 돈과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범죄와 그에 대한 권선징악적 결론에 포커싱을 맞춘 영화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왜 영상 서두에 영화 돈 얘기를 하느냐, 영화 돈의 시작에 보면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다. 사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삶의 기준이자 이상향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식을 하는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이거저거 해보고 알아보다가 흘러 주식시장에 오게 됐고, 주식시장에서 몇 분은 시장에서 아웃돼서 강제 은퇴를 하시거나 저처럼 생명부지만 간신히 한 상태로 버티고 있거나 혹은 대박을 쳐서 인생 역전을 하거나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시다는 거죠. 잠깐 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갖 주식 관련 서적, 차트론, 재무제표, 포트폴리오 이론, 카톡 주식방, 동호회 등 여기저기에서 배우고 경험해보고 주식반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 상패 종목 매매, 상따, 핫따, 상한가, 하한가를 맞거나 흔들기로 인해 물량을 털려보기도 하고 존버 후에 250% 수익도 찍어보고 1억도 날려보는 등 주식판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은 다 겪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방법론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은 존재할까? 라는 컨텐츠로 실험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영상을 제작할 만한 컨텐츠가 확보가 되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 또한 몇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생존해 오시는 왕개미, 여왕개미 형님 누님보다야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쳐봤다고 나름 자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시장에서는 일개 탐욕에 눈먼 개미일 뿐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제대로 두드려 맞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겸손해야지. 초심을 잊었었구나. 그리고 항상 제가 주식 초반 시절 장 시작할 때 속으로 외치던 말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각인시킨 문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박은 없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개미 포함 모든 사람들 그들 모두가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주식시장에서 패배자를 한강으로 보내기도 승리자를 돈방석에 앉게도 하는 사실상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재미없는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종합지수가 올해 초에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실 그렇게 테마 순환 매장이 펼쳐지면서 여기저기서 급등하는 테마주들이 속출하게 되게 되고 소위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제법 버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과 돈들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러면서 이 타이밍쯤에 대충 예상했던 것인데 빛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개인 신용장고가 연중 최고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개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풀로 땡기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으로 3%는 30만원이지만 1억원으로 3%는 300만원이거든요. 문제는 플러스일 때는 그게 자기의 수입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그게 자기의 손해라는 것을 쉽게
쉽게 관가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풀로 땡기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내가 가진 돈이 다 합쳐서 1000만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땡길 수 있는 적금, 신용대출, 미수 한 대 모아서 한꺼번에 풀베팅하면 정말 크게 먹을 수 있겠구나. 소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혹해서 신용융자를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죠. 요즘에 주식장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 신용잔고가 현재 연중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러한 신용잔고 퍼센테이지와 금액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미들, 외인들, 기관들, 물량으로 장난치는 작전 세력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금주에 외인도 외인이지만 기관이 정말 엄청나게 던져대면서 전체 주식 종합 지수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만 기간이 더 던져대면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개미들 신용반대 매매가 나올 테고 이어서 자연스레 투매가 나오고 주가가 폭락하게 될 굉장히 우려가 되는 길목인 거죠. 이렇게 되면 노빠꾸로 인생 한방이야를 외치며 주식으로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맞아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빚을 못 갚는 상황 속에서 인생 낭떠러지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매년 매번 똑같은 방법,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하는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반대 매매 맞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없잖아요. 새로 유입된 신참개미들만 왜 주가가 내리지? 이러면서 두드려 맞고 심하면 시장에서 아웃되는 거죠. 뭐 여튼간에 다음 주가 좀 걱정이 되는데 뭐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자, 방금 제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뭐라도 되는 듯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이 본인에게 닥치면 정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탐욕을 억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화랑장을 지나 2018년 정말 지옥같은 주식장이 펼쳐지면서 저 또한 존버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에서 4월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은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호되게 당한 것이 기억이 나니까 불안한 마음에 소액으로만 단타를 좀 쳐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입이 나는 거예요. 수없이 머리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수없이 멘탈 관리를 하고 수없이 당하는 경우를 목격하여 말 그대로 봉인시켜놨던 제 머릿속에 있던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잠들어 있던 탐욕이 이제 조금씩 말을 걸어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도 이익금이 그 정도인데 만약에 네가 장투에 묶여있던 돈으로 들어갔으면 이익금이 얼마냐, 지금은 어차피 상승장이잖아, 큰 돈으로 땡기면 이번에 크게 벌 수 있어, 한탕 크게 벌고 너도 주식시장 떠나서 부동산 해야지.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넘기게 되는 거죠. 항상 매번 당해왔던 흐름과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타로 짤짤이 비슷하게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였던 아시아나 매각 이슈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인수회사로 SK 하나 등이 거론되는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죠.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수많은 개미들이 붙게 됩니다. 물론 저 포함이죠.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타 돌리던 종목들을 전부 정리하고 가용할 수 있는 현금들을 모두 모아서 아시아나에 베팅하게 됩니다. 그다지 평단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상한가 매수 잔량이 엄청나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손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여 그 다음 거래일에 점상이 나올 거라고 본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점상이 나옵니다. 사실 해당 종목에 들어간 것도 단타 종목도 전부 정리하고 들어갔던 말 그대로 가용 현금을 몰빵한 거였거든요. 리스크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주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슬슬 제 안의 욕심이 저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탐욕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죠. 점상 나온 그 다음날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터지면서 긴 윗꼬리를 달게 됩니다. 사실 이러면 제 원칙상 물량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그건 다른 종목들 얘기고 이건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이 매각건이 하루 이틀 슈팅하고 끝날 이슈야, 한번 흔들고 다시 갈 거야,
탐욕이 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던 것들이 내 경우가 되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아시아나항공은 단기간에 급등이 사유가 되어 투자 경고를 받고 단기 과열 완화 장치 3거래일 단일가 매매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 큰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부담 없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 버티면 더 먹을 거야. 뭐 떨어지면 마이너스 되기 전에만 팔면 되지. 이런 좀 가벼운 마인드죠. 그러던 중 단기 과열 완화 장치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중에 둘째 날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이 순간 탐욕이 완전히 저를 지배하게 되죠. 이런 기회는 없다. 3거래일 마지막 날 장투로 들어갔던 종목들 중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매도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한 후에 아시아나항공에 말 그대로 풀베팅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건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도박장에서 풀베팅을 한 거랑 매한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절대 스스로 금기시하는 신용, 미수도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 한 방만 터지면 깔끔하게 인생 역전하고 주식판 떠날 수 있어. 깔끔하게 한탕하고 손 털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금요일에 목돈을 아시아나항공에 베팅하고 그 주말 내내 종목 토론방에서 찬티들 말에 위로를 받고 안티들에게는 물량 뺏긴 놈들이라고 속으로 욕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전의 영상에서 찬티와 안티들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듯 설명드렸던 그 사항들인데 제가 이제는 탐욕에 눈이 멀어 그 게시글들에 울고 웃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배드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